안녕하십니까. 원영이정의 명리산책 박이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삼합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보완적인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합이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묘미 목국, 인호술 화국, 사유축 금국, 신자진 수국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삼합이 준삼합, 반합, 가합의 모습으로 또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삼합이니까 세 글자가 다 구비되어 있다면 이러한 이야기가 필요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다시피 전부 세 글자씩 되어 있어요. 음에 해당하는 지지 세 글자, 양에 해당하는 글자, 음에 해당하는 글자, 양에 해당하는 글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삼합을 우리는 사회적인 합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오늘 이 시간에 준삼합이라는 것은 뭐고 반합은 무엇이며 가합은 무엇이다 라는 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나와 있는 신자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준삼합이라고 할 때 그 삼합의 핵심은 좌오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좌오묘유를 기준으로 해서 세력의 크기를 측정하는데요. 우선 이 신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신과 자, 요 상태의 두 자만 있다면 그것을 우린 준삼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자를 기준으로 해서 자진만 있게 된다면 반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가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짓 가짜도 되고요, 빌릴 가짜도 되는 가합인데, 이 가합일 때는 요 핵심이 되는 자가 빠지고 신과 진이 있을 때에 가합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그 작용력이, 강약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준삼합에 해당되는 신자, 이것이 준삼합이라고 할 때 작용력은 전 세 글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삼합이라면 우리가 그걸 100이라고 놓고 보고요, 요 신자만 있으면 한 70%, 그 다음에 자와 진이 놓여 있으면은 50%, 이 가합의 상태는 한 20% 정도의 작용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합을 얘기할 때에는 반드시 세 글자가 다 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준삼합, 반합, 가합, 이러한 구분을 지어서 그 기의 강약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합의 그 구성과 강약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준삼합이란, 반합이란, 가합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보태겠습니다. 삼합은 오행의 속성상 두 개의 지지만 있는 경우에도 합으로 간주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류의 준삼합, 반합, 가합 그렇게 나누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예를 든 바와 같이 신자진 같은 경우면 신과 자, 이 두 자가 있을 때는 준삼합, 자와 진이 있으면은 반합, 그 다음에 신과 진, 다시 말해서 핵심이 되는 자가 빠진 상태에서는 가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용력에 물론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역시 이 합은 중심이 되는 그 기준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묘미 목국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운데 놓인 묘가 오행상 목입니다. 그래서 목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인호술 할 때에는 오가 화가 되기 때문에 화국, 사유축 할 때는 유가 금이 되기 때문에 금국, 신자진 할 때는 자가 수가 되기 때문에 수국이 되는 것이니까 그 핵심이 빠져버리면 기는 많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우묘유를 우리는 그 삼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된다고 해서 사왕지 또는 사정 할 때 정은 바를 정자를 써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사주를 우리가 추론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사주의 그 간, 천간 4개와 지지 4개, 8자를 두루 살펴서 그 통변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자진 할 때 신진은 가압이라 작용력이 약하죠. 그러나 천간에 사정지, 다시 말하면 사왕지에 해당하는 좌우묘유가 있을 때에는 그 핵심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 작용력 또한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입각해서 이 4가지를 다 그렇게 구분하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 예를 들어서 해묘미할 때 해는 12운성 포태법상 생궁에 해당이 되고요. 묘는 왕지입니다. 왕. 그 다음에 미는 묘가 되는 거죠. 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삼합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것은 나중에 합의 특성을 말씀드릴 때 덧붙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삼합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방합을 얘기하게 됩니다. 역시 지지에 있어서의 방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합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이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방위의 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방합. 그래서 우리가 그 방위는 사방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를 동쪽이라고 한다면 이 동에는 인, 묘, 진 이렇게 놓이게 되고요. 위를 우리가 남쪽이라고 한다면, 여길 남쪽이라고 한다면 사, 오, 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 해당되는 것은요,
우리가 신, 유, 술, 북쪽에 되는 것은 해, 자, 추 이렇게 해서 방압이 형성되는 것이죠. 이 방압을 줄여서 방국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방압을 형제의 합이다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인을 장남에 비유한다면 묘는 차남, 진은 막내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죠. 이 방압을 우리가 추나 추동 사계절에 그 기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럼 삼합과 방압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 할 때 삼합은 사회적인 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범위가 넓습니다. 범위가 넓은 반면에 이 방합은 계절의 합, 방위의 합이 되다 보니까 기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삼합을 우리는 사회적인 합, 다시 말하면 대인관계에 또는 어떤 서클의 어떤 조직의 그런 합이라고 한다면 방합은 형제의 합, 장남, 차남, 막내 이러한 형제들의 합이라고 볼 때 그 작용력이 삼합은 부피가 굉장히 커요. 그 부피가 크면서 작용하는 그 힘도 꾸준합니다. 다시 말하면 업다운이 심하지 않아요. 일정한 세력으로서 그 길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방합은 부피는 삼합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방합의 경우는 폭발력이 삼합보다는 강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의 크고 좁음과 또한 힘의 꾸준한 물이 흐르는 듯한 그러한 양성을 띠는 삼합이라면 방합은 순간적인 그 폭발력, 기의 폭발력이 강하다라는 차이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2개의 지지가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돌아갑니다. 이 방합의 경우는 뭐 반합이다 또는 가합이다 준삼합이다 준방합이다 이런 얘기를 굳이 구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합의 작용력이 삼합에 비해서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방합은 합을 구성하는 세 글자 중에 한자라도 반드시 월지에 자리 잡고 있어야만 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월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월을 가리켜요. 그 일간에 태어난 달을 가리킵니다. 그 일간이 태어난 달을 가리키는데 월지에 놓이지 않고 연지에 또는 일시지에 있다고 한다면 그 합력은 크게 떨어진다. 반드시 삼합의 세 글자 중 한 글자는 월지에 위치해야 방합이란 말을 우리는 쓸 수 있다.
월지를 제외하고 그 연지, 일지, 시지에 방합이 많이 놓여 있다고 한다면 보통은 그 합작용은 약하거나 또는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합의 경우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방이 동서남북 그러한 것들을 지칭하는 그런 합이 되는 것이죠. 흔히 제가 방합을 얘기할 때 그런 예를 듭니다. 막내가 밖에 나가 놀다가 친구하고 싸움이 돼서 얻어맞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차남이 나갑니다. 차남이 나가서 내 동생 괴롭힌 녀석들을 혼내주고자 하지요. 그런데 차남도 얻어맞았어요. 그러면은 장남이 나갑니다. 장남이 나가서 결국은 삼형제가 함께 힘을 합해서 그 싸움을 한 친구를 혼내주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예로 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아들 많은 집의 위세가 대단했어요. 이 농경사회가 끝나갈 무렵입니다만 그 당시에 그 마을에서는 아들이 많은 집 함부로 무시 못했죠. 어떤 일이 있으면은 형제들이 다 나서서 서로 힘겨루기 하듯이 위압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딸들은 식공주, 다시 말해서 10명이 있더라도 그러한 힘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됩니다. 이 지지방합, 아마 삼합과 견주었을 때 저는 삼합이 열이라면 이 방합은 1 정도,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의 어떤 기의 집합이 아닌가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고, 나중에 가서 이제 뭐 통변을 할 때, 다시 말하면 실전 강의를 할 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삼합을 놓고 있는 자 또는 방합을 놓고 있는 자, 그 사회적인 어떤 위치나 지도 삼합을 놓은 자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방합을 뭐 아주 낮춰보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앞에서 배운 지지육합보다는 방합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지합에는 지지육합이 있었는데 그것은 음양지합이었어요. 그 다음에 삼합은 사회적인 합이 되는 것이었고, 지지방합은 방위의 합 또는 계절의 합, 그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합들의 특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 외에도 또 우리가 명합, 밝을 명자를 쓴 명합, 또는 어두울 암자를 쓴 암합, 이러한 또 합들에 대한 말씀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